평당 약 800만 원짜리가 지금 300만 원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지금 40%의 입찰을 하더라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섭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나와 있는 공매 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항상 하는 것처럼 이번 물건은 지분이고요. 자, 공매 진행 번호는 2025-0309-001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 약 1억 1천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60% 떨어진 40%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4,4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6번이 유찰된 금액입니다. 자, 물건지 간략하게 보시면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수성구청역 그리고 동대구역의 사이에 있는 이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이 있다면 대구에는 수성이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수성구는 굉장히 구촌으로 알려져 있는 동네입니다. 입지는 조금만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물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2층 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런 거는 딱 봐도 위반 건축물처럼 보이지요. 여기도 딱 봐도 현관을 앞으로 좀 확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일러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공간 역시도 없던 공간을 새롭게 샤시를 만들었는데 겉모습만 보더라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층에도 역시 보일러실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요. 자, 맨 처음 26년 4월 27일부터 공매가 진행이 돼서요. 쭉쭉쭉쭉 유찰이 돼서 6월 22일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40%의 가격인 4,400만 원 정도로 최저 입찰가로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매각 목록을 살펴보시면 건물과 대지, 즉 대지와 건물 둘 다 일괄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억 982만 920원입니다. 공매재산 명세서는 경매의 매각물건 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매 공고는 26년 3월에 처음이 진행이 됐고 배분 요구는 25년 9월에 이미 마쳐졌습니다. 일단 공매재산을 보시면 11분의 2 지분 나와 있고요. 228.5제곱미터에 11분의 2 지분인 41.5 제곱미터가 이렇게 공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건물 역시도 마찬가지로 11분의 2 지분입니다. 중요한 건 주택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가 인수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관공서 열람 내역으로 전입세대주 김씨, 황씨, 도씨가 이렇게 전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 중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임차 내역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공란이고요. 역시나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렇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공란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압류권자인 수성구청은 지금 1,680만 원을 받아야 될 돈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성구청에서 또 세무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가압류가 지금 14억 1,900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압류 설정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배분은 14억을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NSS 대부 한마디로 사금융 22년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마 이자가 계속해서 불어나서 이렇게 돼 있겠다. 하지만 원금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성세무서에서 1억 5,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 물건은 아무래도 채무자가 이거를 다 갚긴 어렵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살펴보면 제시외 건물 아까 보셨죠? 사진에서 그 보일러실 같은 부분들은 이 부동산의 종물 속해 있다 그리고 합쳐져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전체를 다 감정평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공매재산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인수를 해야 할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없다. 고로 권리 분석은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여기 역시도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제시 외 건물 이렇게 3개를 각각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다 더한 금액이 1억 982만 920원인데요. 이 중에서 건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매우 오래된 연식의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약 900만 원 정도고요.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토지, 땅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이죠. 25년 5월 달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던 물건입니다. 또 하나 공유지분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감정평가서상의 이 내용입니다. 본건 토지는 공유지분 토지로서 위치 경계가 확인이 불가하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 가격을 적용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분하여 소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추가하는
경매, 대금 분할은 쉽지 않을 거고요. 현물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상관없으나 저희처럼 지분을 매각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적절치 않으니까 감정평가서에 그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우리가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대장 옆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은 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용적률은 79%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한 49%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88년도 8월에 사용 승인이 떨어진 물건입니다. 30년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오래되어 있다. 이거는 토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사항의 요약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공유자는 5명입니다. 각각 11분의 2씩 있다가 김땡땡님 세 번째 있는 84년생 이분은 11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의 체납자 김땡땡님 이분의 물건은 11분의 2 지분. 이 분은 우리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4분께 우리의 물건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는 지금 현재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급전이 필요하다 하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공유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대출이 쉽진 않을 거예요. 물건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15년 5월 20일에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시면 88년도에 이 물건을 소유하셨던 29년생 김땡기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와이프하고 자제분들께 이 물건이 상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은 어떻게 하냐면 김땡원님 이분은 11분의 3 지분을 받으셨고 상속 당시 나머지 분들은 11분의 2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조금 더 가기 때문에 김땡원님께서 와이프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 봤을 때 김땡원님은 아무래도 여성이라고 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바로 이 MPL 대부업체에서 대위를 통해서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대위 등기 후에 MPL 대부업체는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가 이걸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으신 분 중에 김땡수님께서 압류를 계속 받으셨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분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혜땡님 그리고 김태땡님 이분들 지분을 자제분으로 보여요. 자제분들한테 넘기셨는데 여기 김태땡님 이분은 아까 할머니로 보입니다. 돌아가신 상속인의 아내분께서 아무래도 손주에게 주신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체납자 김근땡님은 장남으로 보입니다. 장남이라 이 물건지에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분들한테도 상속이 됐다가 장남이 압류가 걸리자 이제 형제 자매들의 지분을 좀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김근땡님의 지분이 압류가 돼서 공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현재 공유자로 돌아오게 되면 현재 김근땡님, 김정땡님 아무래도 이분께서 장손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요. 할머니의 지분을 받으신 이분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건지죠. 그래서 부자로 추측되는 이 두 분이 전체 11분의 5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버지의 빚이 좀 많다. 그런데 아들도 여기 거주하고 있고 이분의 지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형제 자매이면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 이 정도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범어역, 수성부천역, 그리고 만촌역, 대구 지하철 2호선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왼쪽에는 대구지방법원, 경매가 있다면 여기를 많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공원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팔레스 1단지 아파트, 2단지, 그리고 더 샵디어 옐로우 아파트, 메트로팔레스 3단지, 5단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남쪽은 지금 일반적인
주거 밀집 구역,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오래된 주택 위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지도를 살펴봐도 잘 정돈된 아파트와 일반 다세대 혹은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구역처럼 보이죠. 이제 25년 5월에 촬영된 로드뷰를 통해서 이 물건지를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큰 도로가 있는데 큰 도로로 가지 않고 여기 조그만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을 가다 보면 또 조그만 도로가 있죠. 아마 차는 큰 차거나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많이 긁어먹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좁은 골목으로 보이고요. 이번 물건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오르막길 있죠. 오르막길을 통해서 가면 이쪽 골목 안으로도 들어오면 이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옆에서 보시면 25년 5월에 촬영이 되어 있는데 대문에 지금 등기가 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좀 쌓여 있네요. 지금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깨끗하다. 단독주택으로 수익이 있겠구나. 그런 걸로 보이고요. 주차 같은 부분도 여기다 대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리고 맞은편 집은 이렇게 조그만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사용 중이고요. 아까 감정평가서에 나왔던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활용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세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현재 서류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이지만 계량기는 각각 이렇게 붙어 있어서 세를 줘도 무방한 그런 부동산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근처 물건에 대해서 매물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의 물건지는 바로 이쪽 인근입니다. 요 물건이었는데요. 이 근처에 지금 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앞쪽에 있는 이 물건은 대로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적절치 않았고요. 제일 비슷한 게 아마 요 물건 혹은 요 물건인 것 같아요.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9억 8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9억 8천만 원인데 방금 우리가 로드뷰를 통해서 봤지만 이번 물건지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 편치 않아요. 하지만 지금 9억 8천으로 나온 이 물건은 앞에 깔끔하게 이렇게 정원도 되어 있고요. 연식도 그리 오래돼 보이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9억 8천에 나와 있는데 대지 면적은 아까 우리 물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229제곱미터고요. 여기에 거리뷰를 살펴보면 아까보다 도로가 훨씬 더 크죠.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주차난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이 물건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관련돼서 이 근처에 재개발이 예정이 돼 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 여기도 9억으로 나와 있어요. 면적은 200이 조금 안 되지만 여기도 2층짜리 건물이 9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물건만 놓고 보면 평당 약 1,4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물건지는 평당 820만 원 좀 안 되게 감정평가가 되었고 현재는 평당 300만 원 정도로 확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0% 떨어진 가격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엔 월세 시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근처에 나와 있는 월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1000에 15만원짜리가 있고요. 1층이네요. 그리고 2층에 있는 게 300에 40, 3층에 있는 게 300에 40. 가장 근처에 나와 있는 것들이 300에 4, 50만원 정도 선으로 보입니다. 5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세를 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낙찰을 받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소송을 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당 약 800만원짜리가 지금 300만원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지금 40%의 입찰을 하더라도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범어 이동의 종상향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이뤄진다면 사업 수익성이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 호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은 투자라고 보입니다. 이상 안경선배였습니다.